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지는 계절. 하지만 학창 시절이나 군대 시절 이후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나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각각의 신체 조건과 환경이 다른 네 사람. 공통점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뿐. 이들과 4주 초보 운동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개별 운동 처방을 위해 4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스포츠의학 전문 병원을 찾았다.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정밀 혈액 검사와 근육 상태 검사, 뼈와 관절의 이상을 살펴보는 엑스레이 촬영 검사, 그리고 혈관 검사를 실시했다. 혈관 탄성도는 운동 능력 설정의 중요한 지표다. 심장 박출을 통해 혈액이 혈관으로 밀려 나오면 탄성을 지닌 동맥은 넓어지며 혈액을 수용했다가 역시 탄성에 의해 원상태로 돌아가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동맥의 벽은 내막, 중막, 외막의 3겹을 이루고 있는데 탄력성 섬유가 많은 내막과 중막이 혈관의 탄성도를 좌우한다. 그런데 미세한 지방 성분이 내피세포에 쌓여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가면 혈관 탄성도가 떨어진다. 자연히 혈류는 약해지고 그 때문에 혈관 탄성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강도 설정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느냐 빈도 설정에도 이 혈관의 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을 하고 나면 꼭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탄산물질이라든가 젖산, 몸에 아주 해로운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소화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연세가 있고 탄성이 나쁜 분들은 반드시 하루하고 반드시 하루 쉬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 강도 면에서도 혈관 탄성이 나쁜 분들의 경우에는 고강도로 운동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최고 강도의 60% 이하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혈관의 벽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하게 변화한다는 점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강도, 최초 운동 강도를 4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다시 혈관 탄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20대 비흡연자 중 고혈압 초기 단계 15명을 대상으로 3종류 운동을 각각 실행하고 3시간 동안 변화를 관찰한 연구 결과 혈압과 맥압의 경우 3종류 운동 모두 운동 이전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혈관 탄성의 경우 연속 운동을 제외한 분할과 저항성 운동에서 운동 이전보다 혈관 경직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장시간 연속 운동이 아니라면 대부분 혈압과 맥압, 혈관 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부상 경험이 있는 김정엽 씨는 좌측 근활성도가 낮았고 요산 수치가 높다. 양현자 씨는 체지방량이 많고 복부 비만이 심하며 혈관 탄성이 낮은 편이다. 김숙지 씨 역시 체지방량이 많고 근육량이 부족하며 혈관 탄성이 낮다. 김민구 씨는 심한 과체중과 이상 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 복부 비만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많이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네 분 중에 그래도 젊은 층인데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통풍 증세까지 있다 그러니 진짜 충격입니다. 근데. 다음은 기초 체력 검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수그러다. 기초 체력 검사는 5개 종목 검사를 통해 근력, 지구력, 순발력, 평형성, 협응성과 유연성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심장에 부하를 주어서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잘 하시다가 마라톤처럼
그렇게 뛰다가는 죽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김정엽 씨는 나이에 비해 유연성은 좋으나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지고 근력이 부족했다. 좀더 힘을 내보세요. 양현자 씨는 나이에 비해 근력, 유연성, 민첩성이 떨어졌다. 김숙지 씨는 나이에 비해 심폐지구력은 좋으나 근지구력, 평형성이 떨어졌다. 김민구 씨는 나이에 비해 근력은 좋으나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이 떨어졌다. 예민해서 그렇다고 지금 결론을. 추가 정밀 상담에서 양현자 씨는 수면 부족이 발견돼 별도의 비뇨기과 검진을 권유받았고 김숙지 씨 역시 엑스레이와 MRI 촬영으로 목 디스크 탈출증 초기 판정을 받았다.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상세한 정밀 검진이 왜 필요한 걸까? 네, 이 운동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유익한 효과, 건강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러니까 유해한 그런 작용이 있는데 특히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고령자라든가 또 잠재적 환자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운동 처방이 내려졌다. 김정엽 씨는 상하체 근력 운동과 배드민턴이나 탁구 그리고 야외 자전거. 양현자 씨는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 실내 자전거 그리고 수영이나 댄스 스포츠. 김숙지 씨는 전신 스트레칭과 복근 운동, 빨리 걷기 그리고 댄스 스포츠. 김민구 씨는 상체 근력과 복근 운동, 걷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가 처방됐다. 운동 만약에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작하게 되면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건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사실 운동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한 번 강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 이하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생활 리듬 자체가 규칙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계속 수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또 단 한 번의 운동 시간이 40분만 되면 된다는 간단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꼭 시간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가볍게 일상생활 안에서도 걷는다든가 계단을 오른다든가 자주 주먹을 쥐어준다든가 하는 운동의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주간 초보 운동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사전 준비 2단계. 공통적으로 처방받은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배우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다. 먼저 체형 분석. 김정엽 씨는 전체적으로 몸 우측편이 낮다. 부상으로 인한 변화다. 내가 사고 나서 아팠던 거는 약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약한 부분은 자꾸 안 쓰고 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쓰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안 쓰는 방향은 쓰는 쪽으로만 틀어지게 돼요. 그렇죠. 양현자 씨는 오른쪽 어깨가 낮다. 하지만 골반 높이는 수평. 골반 각이 꼬리뼈 부분이 이런 경우 무릎에 골반이 있고 앞으로 기운 전방 경사 체형이다. 이게 오히려 더 들어간 현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골반이 각자 개별 건강으로 체형과 기울어져 운동 기능을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운동이 처방됐다. 좌우 다리 근육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밸런스 쿠션 운동. 앞으로 기울어진 골반을 잡아주기 위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좌우 차이가 심한 등 근육을 자극해서 균형을 바로잡는 운동. 목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은 자신의 근력 70% 이하 강도로 해야 한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아까 그 이 자세에서 팔을 올린 거는 옆쪽, 양쪽 목 근육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땀도 많이 나는데. 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을 파악해서 그분한테 맞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아픈 곳에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통증을 고려해서 운동을 할 때 가장 최선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 옳은 운동인가 아닌가를 잘 분석하고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4주간 초보 운동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며칠 후 참가자들을 찾아가 봤다. 김민구 씨는 처방대로 집 주변을 걷는다. 하루에 3, 4km, 많을 때는 5km까지 걸어다녀요. 실내 자전거도 타기 시작했다. 다리를 뻗었을 때 무릎이 펴질 정도의 의자를 맞춰야 하고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페달을 돌려야 하는 방법도 배웠다. 김숙지 씨 역시 처방대로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다. 목 디스크 탈출증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댄스 스포츠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목 디스크 환자들은 일단 목을 고정해야 좋은 거잖아요. 저희 댄스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지만 목을 세우고 고든 자세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혼자서 하는 거는 하다가 조금 게으름 피울 수 있는데 이게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짧은 시간인데 아마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은 집에서 가까운 청계천에서 하기로 했다. 김숙지 씨는 5층인 집 계단을 15분 만에 겨우 오른다. 이렇게 과체중이거나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 계단이 아닌 평지 걷기가 권장된다. 평지에서 걷기와 비교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다리의 평균 1.5배에서 3배의 하중을 더 받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릎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시작된 분들, 이런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은 등산하는 것을 많이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꾸준히 자전거나 부하 없는 상태에서 근력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야 운전을 하는 김정엽 씨는 낮 시간에 배드민턴을 배우기로 했다. 기본 스텝부터 차근차근 배우지만 전신 운동이라 결코 만만치가 않다. 겨우 20여 분의 강습.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숨도 엄청 차고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몇 년 전 경품으로 받은 자전거로 야외 자전거 타기 운동도 시작했다. 집에서 조금 나가야 하지만 기왕이면 한강변 자전거 도로로 간다. 하체 근육의 균형 발달 효과가 있는 자전거 운동. 김정엽 씨처럼 좌우가 불균형한 체형에도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40분 처방이지만 1시간 훨씬 넘게 탄 후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 김정엽 씨. 지금 불과 한 3km 갔다 왔는데 이렇게 헐떡대는데 40km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km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욕심은 나긴 해요. 좀. 양현자 씨의 수면 부족 증상은 원인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데 있다고 진단됐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비뇨기과 검진을 권유받은 양현자 씨. 이틀 동안 배뇨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난다고 칠 때 한 4-5번 정도? 밤에? 예.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막 어질어질하고 그렇죠. 예, 피곤하고. 그래서 뭐 운동이고 일이고 제대로 잘 안 되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 결과 소변량도 요실금 환자들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잔뇨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은 과민성 방광이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특히 밤중에도 화장실 가고 싶은 증상이 나타난다. 밤에 깨는데 이게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건지 아니면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지 나중에는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낮에 운동을 하는데 훨씬 더 장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과민성 방광은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과체중은 다시 예민한 방광, 즉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고 과민성 방광이 생기게 되면 야간뇨 때문에 다시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일상적인 활동, 운동을 또 못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증상의 악화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후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양현자 씨. 약을 먹은 뒤 야간 빈뇨 현상은 거의 사라졌다. 잠을 잘 자니 운동하기도 훨씬 수월해졌다. 양현자 씨는 오늘 평생 처음 수영을 배운다. 자, 일어나봐요. 발 먼저 가면서 손. 그렇지. 쭉 뻗어.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아주 아프지. 체중을 받치고 설 필요가 없으니 관절에도 무리가 없다. 조금만 있으면 다리 힘주지 말고 그렇지. 되는 거예요. 또 되잖아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에어로빅 운동을 시작한 양현자 씨. 격렬한 동작이 쉴 새 없이 반복된다. 수영이나 스포츠 댄스 중 하나로 처방됐지만 양현자 씨는 두 종목 모두 욕심을 내고 있다. 와, 몸이 여기도 결리고 여기도 처음에는 결리고. 자기가 아파서 이게 팔 올리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좀 너무. 근데 한 달 좀 지나니까 엄청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치,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에요. 지나면은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보다 안 아프니까 이제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팔이 안 올라가셔요. 다시 며칠 후 양현자 씨에게 연락이 왔다. 수영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하면은 더 몸이 빨리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욕심은 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수영은 그냥 포기하고 다음 기회에 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처방보다 긴 시간 운동을 한 김정엽 씨와 더 많은 종목을 시작했던 양현자 씨.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심박수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심박수는 손목이나 경동맥을 통해 잴 수 있는데 220에서 나이를 뺀 숫자를 최대 심박수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40살이라면 분당 180회가 최대 심박수다. 적정 운동 강도는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다. 예를 들어 50살이면 심박수 120에서 68 사이가 적정 운동 강도다. 그 밖에 다른 방법도 있다. 하나는 자각 피로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한 당일은 자신이 못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다음 날에 피로도를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변 색깔이 되겠습니다. 소변 색깔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또는 색깔에 붉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을 중지하시거나 또는 운동의 양을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또는 지칠 정도의 수면을 취하게 된다면 그 운동이 과다는 과신호가 되겠습니다. 2주 후 참가자들이 동영상을 보내왔다.
김민구 씨는 집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한다고 알려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근력도 늘었다고 자랑한다. 김숙지 씨 역시 좌우 균형과 목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 번도 안 쉬고 마음포대교까지 약 한 7, 8km 거리를 야외 자전거를 처방받은 김정엽 씨. 한강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틈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한다. 양현자 씨는 비뇨기과 질환도 완치됐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4주 후 짧은 기간 동안 실제 변화가 있을까? 좌우 다리의 힘 차이가 컸던 김정엽 씨. 차이가 많이 줄었다. 그때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래프 차이가 한 이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한 이 정도 줄었어요. 저도 그걸 제가 본인 느끼니까, 제 스스로도 느끼니까. 손들어서 말해줘요. 손들어서. 관절 검사와 운동 부하 검사 결과 4사람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 처음보다는 마음도 차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운동을 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기초체력 검사도 4명 모두 결과가 향상됐다. 각자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옛날에는 막 조금만 걸어도 아파가지고 발목 아파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됐어요. 건강검진 결과 김정엽 씨는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 먼저 번에 2개 했는데. 양현자 씨는 혈관 탄성도가 개선됐고 김숙지 씨는 체지방량이 줄고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안정됐다. 김민구 씨 역시 체중이 줄고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안정됐다. 네, 네 분의 공통점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도 혈액 속에서의 변화, 특히 대사와 관련된 면역에 관련된 그 변화가 가장 뚜렷했고요. 일부분에서는 혈관의 탄성도가 부드러워졌다든가 또는 콜레스테롤이 개선됐다든가 또 심폐 기능이 뚜렷이 좋아진 등의 혈액순환 관련된 관련된 것도 많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런 체력 외에도 우리 건강의 여러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라는 아주 유익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운동을 많이 한 결과 4명 모두 체내에 젖산이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량을 각각 20%씩 줄일 것을 권고받았다. 운동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이자 동시에는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다라는 이 양면성을 이해하신다면 최초의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맞는 운동의 강도 또 일주일에 몇 번 할지의 주기 설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의 종목은 무엇인지 등을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물론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이런 전문 검사를 통한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오늘 방송에 나가신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컨디션을 체크해서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운동하면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강도를 약하게 해서 길게 가자. 그렇게 하는 게 더 운동량에 있어서는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끝까지 않겠어요.